왜 역사를 배워야 하지?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역사가 뭐가 중요해? 역사를 배운다고 돈이 되나? 지나간 과거 말고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같은 너무 추상적인 말로 마무리해요. 역사 그 자체가 무엇인지 배우기 전에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먼저 초점을 두고 배웠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그 추상적인 주장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역사를 왜 배워야 하지?에 대한 이유까지 명쾌하게 대답해준 사람, 바로 유발 하라리. 전 세계적 밀리언셀러인 사피엔스를 출간한 역사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인류학, 경제학, 생물학, 심리학 여러 학문을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요. 책이 두껍지만 읽어가면서 계속 풀어가는 내용이 계속 새롭고 또 뒷내용이 궁금해져서 중간에 멈출 수 없이 끝까지 읽게 만든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세 파트로 나누어 설명해요. 각 파트마다 저자만의 독특한 주장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자는 인류가 순차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인간종이 살았다고 해요. 그중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종과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 즉 인지혁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에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우리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어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 또한 갖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인간종들을 이길 수 있었죠. 와, 이 부분은 전 책 읽으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인류는 한 단계씩 진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농업혁명, 이것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해요. 저자는 우리가 밀을 재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밀이 우리에게 재배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요. 인간은 좀 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수렵 채집하는 삶보다 결과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작물과 가축을 기르게 되는 농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얻어낸 결과물로만 놓고 보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농업혁명은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농업노동은 수렵 채집보다 더욱 일에 매달리게 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효율성이란 덫에 빠져 더 큰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력을 더욱더 착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죠. 게다가 농업혁명은 수렵 채집에 익숙했던 인간을 정착시켜 가축과 쌓여가는 오물로 더러운 정착지에서 유래된 각종 질병에 타격도 받게 했죠. 결론적으로 농업혁명으로 인간은 좀 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더 노동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삶과 비교해요. 우리는 현재 새로운 혁신적인 기계들로 인해 모든 수고와 시간을 절약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와, 이렇게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연결지어 말하는 저자의 능력에 감탄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위한다는 효율성의 덫에 빠져 스스로를 더욱더 강제로 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농업혁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왕국과 제국에 출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낯선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상상의 질서도 탄생했죠. 이는 종교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국가나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창조한 모든 상상의 질서는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세상은 내 편, 네 편 나누어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죠. 상상의 질서란 점을 인식하고 멀리 보면 막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 신념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희생하며 싸워왔던 게 아닐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대표적인 이유, 집을 사야 한다. 집을 사야 우리는 안락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 또한도 과연 지나고 나면 중요하지 않을 현재 우리 세상에 흐르고 있는 상상의 질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불과 500년 전 드디어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힘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죠. 이제 인간은 생명의 법칙을 바꾸려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유전자 조작처럼 생물 그 자체를 바꾸는 방법. 두 번째, 인공신체나 컴퓨터의 뇌를 연결하는 방법처럼 생물과 무생물을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같이 생물 같은 무생물 존재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죽음 없는 영원한 삶을 계획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전문가는 잘하면 2050년이 되면 일부 인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 해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위해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과연 인간의 삶이 무한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무한한 삶을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죽음이라는 비밀을 풀어내어 모두가 사고 외에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종교를 그리고 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을 만들어낸 인간은 이제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생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 많이들 걱정하던 인간의 개조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지구는 하나의 도시처럼 되고 이제 우주로 나아갈 텐데 타노스 같은 강력한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오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만난다면 아이언맨이 느꼈던 그 압도감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외계 생명체나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한테도 멸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론적으로 유한한 육신 없이 데이터가 되는 게 최상일까 생각들면서 평범한 여주인공의 IQ가 점점 오르면서 결국 신이자 컴퓨터가 되는 영화 루시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물론 인류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그 자체로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역사는 예측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더욱더 크고 넓게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누르시면 무료 구독 가능하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해요.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